자, 대표용 1번 한번 보면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8의 세제곱근은 2다. 8의 세제곱근. 그러면 세제곱 해가지고 8이 되는 수는 결과적으로 몇 개 있을까?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 x 세제곱 하면 8이 돼야 돼. 결과적으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지? 그는 3개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했던 걸 다시 복습해 보면 실근은 홀수 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 그럼 이게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근 1개 나온다. 나머지 2개가 허근이다. 나머지 2개가 허근이다. 따라서 8의 세제곱근이 2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실제로 이제 이게 학교 시험에서 가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방정식을 세워보면 우리가 x 세제곱은 8이 돼야 되겠지. x 세제곱은 8.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 가끔 구하라고 하는 그 학교들이 있어갖고 x 빼기 2 인수분해해야 되겠지. 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오겠지. x는 2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허근이 나오는데 근해 공식을 이용해 보면 x는 짝수 공식 1분해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반의 제곱 1 빼기 4니까 3i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2개가 더 있단 말이지. 요 2개가. 요거 2개. 여기 2라는 근이 하나 있고, 그지? 여기가 2 나오고. 그러니까 2만 갖고는 안 되겠지, 이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좀 더 보면 세제곱근 8은 2다. 이거는 세제곱근 루트 8. 요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읽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 자체는 2만 나타내는 거지. 그 중에 실근만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8의 세제곱하고 세제곱근하고 세제곱근 8하고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맞아. 얘는 맞아.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네.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거든. 실근 중에는. 근은 4개가 있어. 4제곱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맞아. 결과적으로 얘랑 맞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뭐 이런 것이 다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다른 문제들 한번 보면 이걸 한번 보자고. 자, 영의 0제곱근은, 야, 0의 제곱근은 0이다. 맞지? 맞는 말이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그 음수의 홀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음수든 양수든 가리지 않고 실근은 무조건 하나 가져. 하지만 마이너스 3분이다 이건 안 되지. 왜냐면 세제곱근은 3개 가지거든. 그 중에 실근만 얘인 거지. 나머지 2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디귿 가보면 16의 4제곱근 중에서
16의 4제곱은 짝수 제곱근인데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반드시 두 개를 가지지. 음수 쪽에 하나, 양수 쪽에 하나.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맞지? 얘도 맞다. 마이너스 81 음수네? 짝수 제곱근이네? 짝수번 거듭 제곱해갖고 음수되는 건 실수인 것은 있어? 실근 없어. 모두 허근이야. 안 돼. 얘는 맞고. 마이너스 64에 음수의 6제곱근 짝수 제곱근이네. 실수인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 말도 안 되지. 있을 수가 없지. 실수인 것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의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결과적으로 얘도 아까 틀렸었지.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 거지. 두 개.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비슷한 문제들은 빼고 뭐 이런 것도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럼 음수의 홀수 제곱. 당연히 실수인 것 한 개밖에 없죠.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 한 개다. 16의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은 반드시 양수일 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그 중에 실근인 건 두 개가 반드시 있다. 두 개가. 그 두 개는 역시 양수 쪽에 하나, 음수 쪽에 하나. 게다가 둘의 절대값은 같아. 이렇게. 그럼 두 개네. 81 양수네. 짝수 제곱근이네. 근데 근의 개수지. 실근의 내용이 없지. 그치? 실근의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몇 개? 모두 6개. 그럼 A는 1, B는 2, C는 6. 합하면 9개. 이런 근의 개수 묻는 문제. 이것도 좀 봐야 될 거고. 보자고. 자,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루트 2의 세제곱근. 루트 2 자체가 양수지. 그리고 세제곱근 실근인 건데 실수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할 거냐. 루트 2 지수로 고쳐야 되겠지.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그치? 2의 2분의 1제곱. 이거의 세제곱근 3분의 1제곱. 얘를 표현해보면 2의 6분의 1제곱. 요게 A. 그 다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4의 3분의 1제곱. 그러면 다시 보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 이걸 B.
4제곱근 중 4제곱근이구나. 4제곱근 중 양수인 거. 그러면 이거 틀렸네. 그지? 사에 3분의 1제곱에 4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4분의 1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에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다시 4분의 1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2에 6분의 1제곱. 둘 똑같나? 이게 P. 이게 P. 자, 이게 B인데 A, B를 구하랬어. A, B. A 더하기 B고요. A 더하기 B. 그러면 2에 6분의 1제곱 더하기 2에 또 6분의 1제곱. 이거 사실 무리수인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2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알고 보면 얘가 다시 1이 있는 거니까 마침 2라서 미치 2의 6분의 7제곱으로 됩니다. 요렇게. 그때 K 1을 만족하는 이거. 그럼 요거겠죠. 6분의 7 되나? 자, 그 다음 문제도 좀 보면 비슷한 문제인데 이 형태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 A는 8의 5제곱근 중 8의 5제곱근, 그치? 8의 5제곱근 중의 실수. 그러면 홀수 제곱근이니까 그 중에 실근 하나밖에 없겠지. 그 지수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 되도록이면. 그러면 8의 5제곱근 8의 5분의 1제곱. 이 실수인 게 이건지. 이게 A고. B는 4의 4제곱근. 그럼 짝수 제곱근이란 말이야. 짝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겠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그치? 근데 그 중에 양수라고 했으니까 4의 4분의 1제곱. 요게 B가 될 거야. 근데 그때 로그, 우리가 이제 로그 어차피 지금 점검하는 거니까 로그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로그 A의 B. 그럼 A를 좀 이제 바꿔보자고. A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5분의 3제곱. 얘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지수끼리. 그러면 2분의 1제곱. 그러면 로그 A는 8의 5분의 1제곱, B는 2의 8의 5분의 1제곱이 아니지, 참. 그지? 잘못됐네. 그치? 2의 5분의 3제곱. B는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가 지금 분모로 나갈 거야. 5분의 3이. 얘는 분자로 나가겠지. 2분의 1. 로그 2의 2인데 어차피 얘는 1이야. 얘는 1이야.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부분만 남게 되니까 요 부분 분모 문제 10을 곱해주면 10 곱해주면 6분의 5가 되겠다.
6분의 5. 됐지?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런 문제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 어떤 문제들이 있나? 이런 것도 조금 한번 볼만하지? 보자고. 자,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5-5의 n-1제곱의 n제곱근 중 n제곱근, 그러니까 이 n하고 같이 이제 연동이 돼 있지. 이 n하고 이 n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동시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여기에 붙어 있는 n도 이 n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럼 a3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까? A3은 마이너스 5에 n이 3이니까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양수가 되는 거지. 일단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겠지. 이런 문제는 양수가 되는데, 그때 n이 지금 얼마일 때냐면 3이거든. 그럼 세제곱근이야. 세제곱근. 요거에 25의 세제곱근, 어차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지. 그래서 A3은 1이 되겠다. 이 는을 쓰면 안 되겠네, 그지? 이쪽은 A3이 그게 한 게 아니고, 는은 아니고, 이거는 그지? A3에 대한 내용이니까 A3 값 자체는 A3일 때 이렇게 되겠지. A3은 1이다. A4일 때는 n이 4일 때 어떻게 되느냐? n이 4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될 거야. 세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5거든. 일단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지 아까. 음수야, 음수. 근데 음수의 홀수 제곱, 짝수 제곱근이란 말이야. 짝수 제곱근. 그럼 음수의 짝수 제곱근 실근 있나? 없거든. 그럼 A4 값은 A4 값은 없으니까 0이 될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A5는 이게 홀수이면 여기서 1을 빼잖아. 사실 이 문제에서. 그럼 마이너스 5에 4제곱이 될 거다. 4제곱. 그치? 근데 아니지 참. 계속 늘어주고 있네. 그럼 얘는 음수야. 양수야. 양수. 계산을 하지 말고. 그럼 A4는 A5는 참. A5는 5제곱근이거든. 양수의 어차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n이 홀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의 n-1제곱은 짝수란 말이야. 양수고. 근데 어쨌든 이 양수의 무슨 제곱근? 홀수 제곱근이란 말이지. 이거의 홀수 제곱근. 이놈의 홀수 제곱근. 그럼 얘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지. 그러니까 그때 a에는 무조건 1이 나올 거고, n이 짝수면 마이너스 5의 n-1제곱은 얘가 홀수가 되니까 n이 짝수면 얘는 0보다 작을 거라고. 0보다 0보다 작을 테니까, 그러면 음수인데 n은 짝수지. 그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an은 항상 0이 될 거야. 결과적으로 이거 여기서 보면 n이 홀수인 요놈들은 다 1이고, 가다 보면 짝수인 놈들은 다 0이니까 필요가 없지. 그럼 이걸 다 더할 텐데 그럼 얘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홀수가 몇 개 있냐는 거지. A3, A5, A7을 해가지고 A99까지. 그럼 만약 여기 A1이 하나 있다고 치면, 여기 A1이 있다고 치면 50개가 되겠지. 100개 중에 홀수는. 근데 A1은 없단 말이지. 그럼 49개겠네. 그리고 짝수들은 다 0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49가 되겠다. 49.
4번이 낫다.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다른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요건 비슷한 문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요 문제도 한번 봅시다, 같이. 12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2하의 자연수 n, 그러니까 n은 1부터 2, 3 해가지고 10까지 될 거야. 12하의 자연수 n. 근데 n-4의 제곱근들 중 실수인거 개수를 fn. 그 다음 n-4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 하자. 근데 fn 더하기 gn은 3을 만족시키는 12하의 자연수 n의 개수. 자, 제곱근은 2제곱근이지. 사실 2제곱근이고 5제곱근이네. 홀수네 이거는. 그 말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gn은 무조건 얼마일까? 1이겠지. 그치? 왜냐면 이 값이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무조건 홀수 제곱근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실근이. 그치?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이게 중요하죠.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2이겠네?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fn이 fn이 2가 된다. 둘이 더해서 3이라네. 그럼 fn이 2가 된다라는 거는, 자, 제곱근, 2제곱근이지. 짝수 제곱근이니까 n-4가 뭐가 돼야? 양수가 되어줘야, 얘가 양수가 되어줘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2제곱근이니까 짝수 제곱근이 2개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n은 뭐보다 커야 될까? 4보다 커야 될 거고, 따라서 n은 5, 6, 7, 8, 9, 10 몇 개가 되지? 6개가 되겠네. 6개. 그 문제를 이해한, 이쪽 처음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그 개념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자, 요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것도 풀어보자고. 자, 풀어봅시다. 임의의 실수 x와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fn, x,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야 이거는. 자,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표현을 fn, x라고 한다. 됐지? 보기에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자, 말대로 해석을 해보자고. 자, 어느 부분 앞에가 n이지. 그러면 세제곱근을 얘기하네. 그 중에 실근 뭐에? 마이너스 64에. 마이너스 64 음수지만 어쨌든 홀수 제곱근이니까 무조건 실근을 한 개 가지는 거 맞아. 빙고. 요것도 보자. 81의 4제곱근이네. 81의 4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이고 양수니까 실근의 개수 2개. 음수의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짝수 제곱근 없어. 실근 빵개. 32의 양수인데 5제곱근 홀수니까 무조건, 홀수 제곱근이니까 무조건 한 개지. 한 개 더하면 3이 되겠다. 빙고. 맞아요. 자, 여기서 보자.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고 A가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으면 A의 4제곱근은 B의 4제곱근보다, 이건 뭐냐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 실근의 개수는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A와 B, 이거 짝수 제곱근이니까 얘가 음수냐 양수냐, AB가 음수냐 양수냐의 문제가 될 거야. AB가. 그러면 둘 다 양수면 같겠지. 둘 다 양수면 B만 양수고 A가 0 이하면 얘가 음수면 빵개니까 얘는 2개일 거고, 얘가 0이면 1개니까 그래도 2개야. 둘 다 음수면 둘 다 0이니까 같겠네. 항상 성립하네. 이건 역시. 그렇지?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맞다. 이건 역시 기억 니은도 다 맞겠네. 됐지? 자, 이제 거듭제곱근을 벗어나서 이제 지수 갖고 고쳐서 연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걸 대표 유형부터 좀 봅시다. 항상 거듭제곱근 형태의 루트가 갖춰진 형태로 나올 때는 되도록이면 지수로 고쳐서 하는 게 좋다. 그럼 27은 3의 세제곱근이니까 3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보니까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제곱 더하기, 보면 분모 쪽은 3의 5분의 1제곱, 분자는 96인데 96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96은 6 곱하기 16이 되겠네. 30이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이 될 거야. 근데 그거의 5분의 1제곱이래.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5분의 1제곱. 그러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전체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다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각자 되겠지. 2의 1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3은 3대로 5분의 1제곱이 되겠다. 그럼 여기 지금 2 곱하기 3의 5분의 1제곱 약분될 거고 2만 남겠네. 여기는. 그럼 여기는 얘네 둘이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얘네 둘이는 더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치? 지수끼리 말이지. 자, 지수끼리 더해주면 3의 4분의 4제곱이니까 1이네.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른 문제들을 좀 계산이 좀 있는 것들, 얘도 한번 봅시다. 쉬운 거부터 최대한 많이 풀도록 풀어주는 쪽으로 할 테니까. 자, 여기가 이제 뭐 개념 설명할 때 했지만 세제곱근인데 여기 음수일 때는 가능한 거란 말이지.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 음수 들어가는 건 실근이 없으니까 지수로 나타낼 수가 없고, 얘를 조심해야 되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25에 3분의 1제곱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우리가 지수가 요 지수 부분이 정수 이외의 것을 쓰게 될 때는, 즉 유리수 범위 분수라든지 내지는 나중에 무리수도 나오게 되는데 로그 하면서, 그지? 일 때는 얘는 무조건 밑은 양수만 쓰기로 했거든. 그럼 이거는 실근으로 존재하는, 실수로 존재하는 수란 말이지. 125의 세제곱근이니까 당연히 음수로 있을 거라고. 있는데 실제로 얘는 지수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대신 어떻게 고쳐 쓰느냐, 어차피 세제곱 해가지고 125 되는 거랑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 되는 거랑 부호만 만들 거기 때문에 125에 3분의 1제곱 하고 부호만 만들 거라고. 얘는 이렇게 안 쓰고, 그래서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 요렇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요렇게. 그러면
5는 5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세제곱에 여기가 괄호가 있고 3분의 1제곱 해서 얘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이렇게.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64는 이게 6제곱 미리 해버리고 이거에 3분의 1제곱이 있고 바깥쪽에 여기 2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면 뭐 지수끼리 다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6분의 1하고 6하고 곱하니까 그냥 2가 되겠다. 그래서 얘 둘이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이구나. 더 셈을 못하네. 마이너스 3.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얘들은 이제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들도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들 충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될 거고,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지수로 좀 고쳐보면 A의 3분의 1제곱이 4더라. 결과적으로 좌우변에 세제곱 해주면 A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니까 6제곱 이렇게 해도 좋고, 또 다른 말로 저번에 이제 그 지수 쪽에서 보면 A의 B제곱이 C이면 일단은 A와 C는 밑은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반대로 A는 C의 B분의 1제곱이라는 거. 요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뭐 세제곱이 B더라. 물론 A, B는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밑은. 그러면 A는 B의 3분의 1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A의 3분의 1제곱이 4니까 거꾸로 A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거에 3분의 1의 역수 어차피 3이거든. 뭐 결과는 똑같아요. 원래는 똑같은 내용이라서 어쨌든 A는 2의 6제곱이라는 거. 그치? 그 다음 여기서 보면 B의 4분의 1제곱이 27, 3의 세제곱. 그 말은 B는 3의 12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자 요걸 하래요. 자 이걸 좀 고쳐보면 A는 A대로 6분의 1제곱이고 6분의 1제곱이고 곱하기 요 부분 봐. B는 루트 B니까 B의 2분의 1제곱이 있는데 그거에 다시 6분의 1제곱이거든. 그럼 B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따라서 A가 아까 2의 6제곱이니까 6제곱이 6분의 1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이것도 뭐 3의 12제곱에 12분의 1제곱이니까 그냥 3이 되겠네. 6이 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 오케이. 자, 다음 문제를 좀 봅시다. 이런 것도 문자로 나와 있으면 속된 말로 미리 쫄기 쉬운데 한번 보자고. 2보다 큰 자연수 A와 양수 B에 대해서, 그러니까 A는 자연수, 2보다 큰 자연수, B는 양수에 대해서 R의 A, B를 이제 다음 어떻게 정의했냐면 A 자연수야. 그 다음 B는 양수.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는 알고 보면
알고 보면 b의 a분의 1제곱이라는 거. a분의 1제곱. 글씨가 좀 안 좋네. a분의 1제곱. 보기에서 옳은 것은 얘는 뭐야? 3의 6분의 1제곱. 3의, 자 여기 따로 써보자. 3의, 아이고, 3의 6분의 1제곱. 얘는 루트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루트 3은 3의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6분의 1제곱. 둘이 같더라. 같아요. 좋아요. 맞아. 그 다음 얘는 A가 뭔지 모르지만 양수래. A의 3분의 1제곱. A의 3분의 1제곱. 뒤에 보면 B의 3분의 1제곱. 근데 이 둘이 곱했단 말이지, 여기가. 그럼 곱하고 있어. 결국은 A, B의 3분의 1제곱. 그럼 이건 역시 A, B의 3분의 1제곱. 맞아. 맞아요. 자, 얘는 A가 자연수라고 했거든. 문제에서 잘 봐야지. 2보다 큰 자연수. 그러니까 A의 A분의 1제곱 이 64의 3A분의 1제곱하고 같다. 다시 보면 A의 A분의 1제곱이 옆에서 보면 64, 2의 6제곱이거든. 2의 6제곱에 3A분의 1제곱하고 같다. 3A분의 1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곱할 테니까 2에 곱하면 A분의 2제곱하고 같다.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지. 이거 두 개가 얘랑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이제 분모를 좀 고쳐준다고 보면, 그치? 근데 이게 될까? 지금 같다 그러면 A가 2면 얘가 2가 될 수가 없잖아. 좀 바꿔보면 얘네들이 같다고 하면 요 부분이 같아지려면, 아니면 얘를 1로 그러니까 A분의 1로 만들려면, 그치? 여기 이미 보기에 A가 4이다 이랬는데 A 4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어차피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분의 1이 되면, 그지? A가 4라고 생각해보면 굳이 뭐 풀지 않더라도 방금처럼 4의 4분의 1제곱, 얘는 2의 2분의 1제곱. 근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 같더라 이 말이야. A가 4면 된다. 그치? 그치? 조금 풀이가 애매하긴 한데, 이걸 원래 풀자고 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고, 이대로 보기 중에서 옳으냐는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그건 없을 것 같고요. 얘는 또 뭘까? 자, 봅시다. 아래 A, B라고 했거든? 그럼 얘를 다시 보면 B의 A분의 1제곱, 이게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다시 보면 이 전체는 B의 A분의 1제곱에 다시 A분의 1제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의 A 제곱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B의 A 제곱분의 1 그대로 되니까 같다. 뭐 틀린 게 없네.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문제를 좀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기초적인 연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보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이 0제곱 항상 1이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되고, 밑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서 연산하면 얘들은 다 될 것 같고, 요거는 요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는 얘가 양수지, 양수.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이 안을 5의 제곱으로 보고 그거의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겠지.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그치? 마이너스 5가 될 수는 없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무리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연산하면 되는 거고. 자, 27번으로 가봅시다. 27번을 보면 3에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요 플러스 1제곱은 알고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6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럼 요 부분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요거는 앞에가 6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5 곱하기 2의 x제곱. 그럼 2의 x제곱을 하나로 보면 뭐 요걸 a라고 생각하면 6a 빼기 5a니까 a만 남겠지. 결국 2의 x제곱. 근데 이게 4, 즉 2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는 2가 되어야 되겠다. 됐지? 자, 요 부분으로 가면 요 부분, 자 한번 더 써보면 4의 y제곱 빼기 2 곱하기, 요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4의 y제곱 빼기 1이니까 다시 쓰면 4분의 4의 y제곱이라는 거. 그치?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그치?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4의 y제곱 빼기 2분의 1의 4의 y제곱. 4의 y제곱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뭐 이걸 a라고 하면 a 빼기 2분의 1a니까 결국 2분의 1a, 즉 4의 y제곱. 됐지? 근데 요게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를 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2의 2y제곱이지? 그러면 2의 2y제곱 빼기 1이 되겠지.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1이 됐대. 최종적으로.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지수가 0이라는 얘기니까 y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x값 나왔고, x값 나왔고, y값 나왔어. 최종적으로 4의 y, x 빼기 y라고 했으니까 x 빼기 y는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결국 8이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특히 이런 문제들 응용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응용하는 내용, 물어보는 게 되게 많지. 이용해야 되는 거. 일단 이 부분을 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이거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좀 보면 여기서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바로 1이 되겠네. 구하라고 한 내용은 요건데, 요걸 조금 이제 우리가 보면 분모는 2에 알파제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알파, 2베타, 아이고, 2의 2베타가 되었지. 2의 2베타, 2의 2베타 곱하기 4의 2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알파, 2베타, 2의 2베타.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베타, 2의 2베타 곱하기 4의 2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알파, 2의 2베타, 2의 2베타 곱하기 4의 2제곱.
2베타 제곱. 분자는 요거의 전체 베타 제곱이니까 2는 이대로 베타 제곱 곱하기 2의 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 2의 베타 제곱하고 2의 2베타 제곱하고 약분하면 여기서 지수를 하나 빼겠네?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하나 남을 거고, 얘는 2의 알파 베타만 남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2의 알파 베타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5였으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분자는 베타가 알파 베타 1이었으니까 2 그대로. 그럼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2에 여기가 1이 있으니까 1 빼기 또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지. 결국 이게 6제곱이 돼서 64가 된다는 거. 특히 여기 음수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 다항식을 좀 응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루트 10. 근데 요 부분 이건 뭐 별거 없지. 이걸 이제 바로 좀 써보면 2에 ab 더하기, 글씨가 좀 이상하네. ab 더하기 ca, 그리고 밑이 2기 때문에 다 더하게 될 거야, 지수끼리는. 그럼 어떻게 돼? bc 더하기 ab 더하기, 옆에는 또 ca 더하기 bc. 그럼 요거만 쭉 보면 결국은 밑은 2에 ab 2개, bc 2개, ca 2개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나와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빼주면 남는 게 이거라는 거지. 뭐 한 번 더 쓰면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계산을 해보면, 얘가 지금 보니까 여기 루트 10이었네. 루트 10. 그럼 제곱하면 10이 될 것이고,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하기 c제곱이 1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얘 자체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얘까지 다. 그럼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런 형태, 특히 이제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요거 부분 분수 해야 된다는 걸 딱 알 수 있지. 특히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서로 뭐 지수끼리 다 더하게 될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분 분수를 해야 이게 하나씩 없어지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먼저 n분의 n 플러스 1분의 1, 얘를 부분분수로 먼저 분리를 해보자. 이렇게 항상 부분분수는 이렇게 만들어버려. 특히 중간에 빼기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얘 통분하면 n에 n 플러스 1 맞고 n 플러스 1 올라가고, 이쪽에 n 올라가서 빠지면 서로 빼주면 1만 남을 거라고. 그럼 1하고 일치되고, 만약 여기가 2라든지 이렇게 되면 n 플러스 2에서 n을 빼니까 2가 남을 거거든, 여기 1일 때. 그럼 여기 앞에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분분수 쪽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an이라는 놈은 2에 이거였는데 결국 이게 이거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걸 이제 A1은 2에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 A2는 2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근데 걔들 다 곱하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할 거거든.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가 2에 1 집어넣어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어주면 더하기가 되고 지수끼리 더할 테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 또 3분의 1 빼기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3 집어넣었을 때
쭉 가서 50 집어넣거든. 50. 그럼 50분의 1 빼기 51분의 1.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없어지냐면 이렇게 다음 괄호에 이렇게 이웃하는 놈들이 바로바로 다 없어지지.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만 남을 거라. 그치? 결과적으로 2에 1 빼기 51분의 1이니까 51분의 50이 되겠다. 그게 지금 요거였으니까 P 더하기 Q는 100일이라는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요 부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요 부분. 얘를 이제 뭐로 봐야 되나? 유리화 하면은 또 이렇게 더하고 빼고 없어지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 자, 이걸 또 써보면 루트 m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m분의 1인데 이 지수만 봤어. 그러면 분모는 한 번 더 쓰자. 자, 유리화 할 거야. m 플러스 1 빼기 n 되겠지? 그럼 곱하게 된 게 m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을 곱했으니까 분모 문제. 분모는 1이 됐고 루트 m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이놈하고 같더라. 이놈하고. 그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N은 2의 지수가 이거였는데 요게 될 테니까 루트 m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A1부터 A2, A3, A4 해갖고 A48까지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하게 될 거거든. 밑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자, 해보면 2에 바로 넣어서 해보면 1 집어넣어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더하기 2 집어넣어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3 집어넣어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쭉 가는데 48까지 n자리에 48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루트 49 빼기 루트 48.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없어지는지 좀 봐야 될 텐데, 요 괄호 기준에서 이 괄호의 앞에 거랑 다음 괄호의 뒤에 거랑 없어지네. 그리고 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거고, 이게 앞에 거랑 다음 괄호의 뒤에 거, 이거랑 다음 괄호의 뒤에 거, 이러다 보니까 쭉 없어지긴 중간에는 다 없어지고 이 앞에 바로 괄호의 앞에 거랑 다음 괄호의 뒤에 거, 얘를 없어지려면 뒤에 있어야 되니까 남아있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2에 마이너스 1 루트 49는 어차피 7이니까 7 빼기 1이 돼서 6제곱이 될 거야. 결국 64라는 거. 요렇게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루트 안에 이제 숫자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러지?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 우리가 간단히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 루트 3의 4제곱근 루트 27인데 얘 따로 보는 거야. 근데 얘도 이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있는 거라고 똑같단 말이야. 제곱근이니까. 그치? 그럼 얘만 보면 3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얘를 보면 잘 봐. 27은 3의 세제곱인데 그거에 4분의 1제곱이 될 거고, 4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그거에 다시 2분의 1제곱까지, 얘까지. 요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8분의 3제곱. 결국은 얘가 8분의 4제곱이니까 3의 8분의 7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수가 PQ니까 다음에 15가 될 텐데, 이걸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8제곱근 루트 3의 7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보기 중에 이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